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월미도의 화려한 놀이기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각도에서 떨어지는 바이킹과 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디스코 팡팡은 오늘날 인천 월미도 테마파크를 대표하는 유명한 놀이기구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이는 월미도는 더욱더 휘황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월미도의 역사는 안타깝고 또 참혹한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 섬이 들려줄 평화 이야기에서는 이런 월미도의 전쟁사를 한 편의 역사 영화처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올해 2020년 미추홀북 성인 분야 도서로 선정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책을 쓰신 강변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 작은 섬 월미도가 겪었던 전쟁사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작가님을 모시기에 앞서서요, 간략하게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변구 작가님은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대학에서 철학과 또 종교학을 전공하신 뒤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어린이 역사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작가님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인천 출신의 작가님이시거나 아니면은 인천을 연구하시는 연구원 또는 교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출판사에서 어린이 역사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책의 주제를 찾다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제 주제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월미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월미도에 담긴 역사가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됐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책을 직접 쓰겠다라기보다는 쓸만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 책은 제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이 책은 이제 그 월미도 분들이 월미도에서 전쟁 때문에 쫓겨나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에도 섬 내에서 여러 번 마을을 옮겨 다니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주권이라는 건데 요즘은 그런 정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과 월미도의 주제가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역사 이야기 같으면서도 또 그 내용이 인천 지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른 역사책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돼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쓰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또 얼마 기간 동안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처음에 2012년 말에 월미도 주민분들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매년 월미도 위령제에 참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은 201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횟수로는 한 5년, 뭐 이제 실제 기간으로는 4년 정도 걸린 건데 제가 월미도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쟁을 다 포괄하는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제가 일단 공부를 이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셨는데요. 네, 이렇듯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는 작가님의 관심과 정성, 노력이 이끌어낸 결실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월미도와 또 인천의 역사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병인양요, 러일전쟁처럼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등장하는 월미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연표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많은 사건들이 작은 섬 월미도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강변구 작가님께 월미도의 역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월미도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 연표 자체가 거의 그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는 목차랑 비슷해요. 병인양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첫 시작부터 좀 지루해하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듣는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한국 전쟁을 겪고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 가까이에 있는 인천 앞바다에서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함선 배로 했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인양요의 프랑스, 식민양요의 미국, 운요 사건의 일본, 이 세 나라가 그 당시에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차례차례로 월미도 앞바다, 곧 인천 앞바다로 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정작 개항에 성공한 것은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는 데 성공을 해서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다음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계 항구를 개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남해안에는 부산 쪽에서 개항을 했고, 그냥 동해안에는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간 부분, 그 원산에서 개항을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 인천은 일본에서 인천을 개항지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이제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항구로서는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양이랑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개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인천항의 입지 조건은 나중에 이 한국 전쟁에서도 한 번 더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의 장소로 선택이 되는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조정에서는 다른 곳은 다 몰라도 인천만은 절대 개항할 수 없다. 이런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해요. 인천은 나라의 어떤 목구멍이다. 인후지지라 그래가지고 이 목에 바로 이렇게 적의 칼이 겨누고 있는 그런 형세라는 거죠. 외국의 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 개항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혼란과 어떤 이런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인천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인천은 점점 이제 근대식 항구로 변모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천항을 두고 그 당시에 북쪽에 러시아와 청나라, 그다음에 남쪽에 일본, 이 세 개의 강대국들이,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겨루고 있었죠. 그 겨루는 무대가 바로 이제 월미도가 됩니다. 월미도에 바로 자기들의 석탄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청일전쟁, 두 번째는 러일전쟁이에요. 여기 연표에 있는 러일전쟁이죠. 이 러일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제물포 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월미도와 소월미도, 팔미도 그 인근 해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바로 을사조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외교권을 뺏어 가버린 거죠. 이게 러일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05년부터 1910년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그런 식민지가 되어가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일본은 되게 평화로워졌어요.
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다 몰아냈기 때문에 조선은 완전히 자유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8년쯤 후에 1918년쯤에 월미도를 드디어 풍치지구, 지금 말로 하면은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이제는 여기 경치 좋다. 아, 바다, 산, 아, 또 벚나무, 이게 숲, 그다음에 아주 넓은 백사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관광 자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원지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유원지랑은 좀 맥을 이어지진 않죠. 이거는 이제 현대 다시 만든 거고, 근데 그 당시에도 월미도는 일단 기본적인 성격은 일제 시대만큼은 유원지였어요. 유원지였고, 그 다음에 그 조선 후기부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월미도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인천의 경기가 쇠락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경부선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철도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들과 화물의 양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장사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미도를 개발하자. 근데 이게 개발이 이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월미도에는 이런 이제 풀장, 그다음에 조탕, 그다음에 이런 해수욕장, 그다음에 요게 조탕인데요. 이런 이제 최신식 시설들이 놀이 테마파크처럼 놀이 시설들이 들어와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천에 바닷물을 끓여와 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끓입니다. 온천이 아니고 실제로 바닷물 소금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그런 조탕. 요 사진은 이제 요 자세히 보시면은 굴뚝 연기가 나고 있어요. 네. 이제 물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탕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월미도에 오면은 뭐 아이들은 해수욕장에서 놀고 어른들은 조탕에서 지금으로 치면 사우나죠. 사우나하고 그다음에 회도 먹고 그다음에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1박 코스로는 아주 풀코스로 놀 수 있는. 예. 그리고 여기 호텔도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월미도 주민분들은 월미도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였다고요. 뭐 다른 전국적으로도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그리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광지로 명성을 누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인천의 일본인들은 이제 일본으로 다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다가 자, 메가더가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륙 작전이 서해안에 어디에서 상륙을 하는지는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메가더는 인천을 고집했죠. 그렇지만 미국 그 군의 고위층에서는 인천은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큰 배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입지가 불리한 조건인데 뭐 밑에 군산이나 이 정도에서 상륙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논리는 우리가 이제 그 인천항을 개항할 때 인천을 개항지로 선정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는 그런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상륙지로 결정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장악하면은 전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천을 상륙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반대로 가장 효과가 큰 곳이다라고 해서 상륙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상륙하는 날은 1950년 9월 15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5일 전에 상륙을 할 때 그 월미도의 은닉 대을
은폐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인민군이나 인민군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기 위해서 월미도에 사전 폭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미도 사전 폭격한 자리는 바다 쪽을 면한 인민군 진지가 아니라 그 바다의 반대쪽 마을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있던 민간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 점령 하에 있는 이런 구역 자체를 전부 초토화시키겠다는 계획하에 이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전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때부터 월미도 주민들은 인천시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마을로 갈 수 계십시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인천시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미군이 월미도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군이 떠나가면 너희들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은 월미도 들어가는 다리를 미군이 봉쇄하고 전쟁 직후에 월미도를 미군 기지로 만들었어요. 그 주민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미군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실향민으로 살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기다리던 미군 철수가 1971년도에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10수년, 20년 가까운 이런 세월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았으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한국 해군이 다시 주둔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보상 배상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해군도 2001년도에 드디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들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땅은 인천시로 넘어가서 지금의 한국전통정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월미도의 역사이고 지금까지도 매년 9월 10일을 전후해서 월미도 주민분들이 그때 돌아가신 마을 분들과 인천 주민들, 월미도에 계셨던 인천 주민분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계속 매년 지내고 계십니다. 네. 병인양요부터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 작은 섬 월미도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전쟁의 그림자가 거쳐갔다는 점이 참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연필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월미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전쟁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필 이곳 월미도에서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요거는 이제 월미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지리적 특성, 지정학적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월미도는 인천 앞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항 바로 앞에서 그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인천이 항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서해에서 한양으로 조선시대에 배가 들어가려면은 요 사이 월미해협을 지나가야 됐었어요. 월미해협을 지나가서 저기 강화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한강 하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천이 목구멍이라 그랬잖아요. 입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은 이제 코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 숨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요게 이제 코 구멍 같은 거죠. 이렇게 숨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한강 하구까지 들어가는 거죠. 요 부분, 월미도 앞부분 요 부분이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큰 배들이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등 요 서양 근대 세력들이 침략을 할 때 항상 요 월미도 앞바다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었어요. 강화도를 공격했었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공격한 이유는 한양으로 뭐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봉쇄하는 거죠. 한양을 봉쇄할 수 있는 수로를 봉쇄함으로써 그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일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
월미도 앞바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군 폭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인천에 상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월미도가 중요한 섬입니다. 왜냐하면은 월미도가 인천 앞에 있는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높지는 않은데 한 100여 미터 정도의 높은 산인데 그게 이제 감제고지라 그래가지고 인천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고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6.25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 월미도라는 고지를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륙을 하면은 상륙군이 가장 약할 때는 상륙할 때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륙을 하는 순간에 공격을 받으면은 이게 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륙을 하는 순간에 뒤에는 월미도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미도 정상에서 포를 쏘거나 총격을 가할 경우에 상륙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월미도 정상까지 월미도 전체를 상륙하기 전에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서 수직에 넣은 다음에 상륙을 하게 돼요. 실제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은 월미도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전 만조 때 월미도를 점령을 해요. 월미도를 점령이 08시에 끝나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리고 월미도를 완전하게 장악한 다음에 얘야 이제 인천항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통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후 만조 때 인천항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는 오후 상륙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제 상륙 작전 때 그 미군이 가장 초조하고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월미도 상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월미도가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인양요부터 한국 전쟁까지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죠. 월미도 주민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월미도의 상계죄다.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월미도에 안 살았고 딴 데 살았으면은 똑같은 폭격을 당했더라도 우리가 살아만 있었더라면은 다시 가서 그 빈터에 집 쪽 살면 된다. 그런데 월미도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해를 당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집과 땅을 빼앗긴 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시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월미도가 무인도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원래 주민들이 살았었고 지금 현재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 지도에서 어디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월미도는 이렇게 썰물이 지면은 이게 인천 제물포에서 그 갯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배도 안 타고 이렇게 때때로 걸어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옛날부터 살았던 거죠. 그 조선 시대, 조선 후기,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지금 그 여기 월미도 마을이라는 곳이 전쟁 때의 마을이에요. 전쟁 때의 마을 조금 위쪽에 원래 첫 번째 마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을이 있었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마을은 그런 러일 전쟁 직후에 이 곳이 일본인의 어떤 군사기지가 일본의 군사기지로 변하면서 여기서 요 뒤로 요게 이제 동그란 요 부분으로 두 번째로 마을을 이전해. 여기가 묵은 마을이라고 그 스스로는 부르시거든요.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1920년대 그때쯤에 공원 만들고 이렇게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하게 됐어요. 매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비탈을 깨야 되죠. 근데 그 마을이 그 비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자리를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립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여기 마지막 월미도 마을까지 옮겨오게 됐죠. 월미도 마을에서 이제 폭격 때문에 대피해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실향민 분들은 어디에 사시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제 폭격 직후에는 여기 월미도 다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바다였고 다리 하나, 도로 하나가 있었는데
요 다리를 통해서도 못 가고 이 갯벌을 통해서 이렇게 대피를 하셔가지고 요 인근 여기 지금 보면 대한제분이라는 큰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이제 마을이 집들이 있는데 그 인근에 그 얼음 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어류를 많이 취급을 하니까 그 얼음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얼음 공장 얼음 창고 거기에 이렇게 거적대기 이렇게 막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난 생활 하시다가 뭐 점차 이렇게 이 인근으로 이제 인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시게 된 거죠. 네. 네,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그 실향민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월미도 폭격 사건은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 폭격의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월미도의 선점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민간인에 대한 주의,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 지금도 폭격의 피해자들과 실향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부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합당한 배상을 통해 아픔을 치유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인천의 앞바다 월미도와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분들께서는 월미도를 놀이공원이나 또 유원지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월미도를 찾아간다면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쟁과 관련된 역사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은 폭격으로 해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군부대로 사용되고 하고 지금은 또 공원으로 바뀌고 하면서 흔적들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여기가 거기였다라는 어떤 이런 장소 위주의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이거 유원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유원지 쪽으로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 유원지의 반대쪽 요 도로 쪽으로 이제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제 딱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거기 한국전통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월미도 마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을 자리였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마을 자리에서 조금만 여기 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넓은 평지가 나와요. 거기는 이제 행궁지는 그 임금이 강화도로 가기 전에 월미도에 한번 들렀다가 가는 루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임금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행궁을 만들어 놨던 그런 자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요게 이제 그 월미도 매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매점 앞 자리가 되게 역사적으로는 좀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일본 석탄고가 있었거든요. 여기 일본 석탄고가 있었고 일본 석탄고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상징이죠. 이제. 석탄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영종도로 가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나루터 배터였어요. 영종 배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그린비치 상륙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에 3군데를 상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월미도 상륙은 이 지점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나루터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이쪽은 다 산이에요, 산. 이쪽은 다 이렇게 깎아지른 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는 임금이 강화도 갈 때 출발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런 침략 시설 중에 하나인 석탄고를 만들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군이 상륙할 때 상륙했던 자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매점만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상상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화의 거리, 여기 유원지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지금 영종도로 가는 그런 큰 배가 출발하는 그런 배터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 그린비치 표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상륙을 했는데 표지석은 여기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바다를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표지석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새로 생긴 인천 상륙작전 관련 기념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쭉 돌아보시면은 예전처럼 뭐 유원지 느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느낌도 많이 나실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월미도에 가시게 되면은 이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신 그 루트를 따라서 조금은 탐방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토크에 앞서서 인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작가님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달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질문 중 3개의 질문을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쓰신 책 잘 읽었습니다. 역사적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자료 수집을 혼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게 내용 범위를 크게 잡다 보니까 좀 내용이 방대하게 느껴지실 건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료는 일단 마을 분들의 증언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사건조사 보고서가 있죠. 진실관리위원회에서 거기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주 또 큰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인천 관련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이제 인천 지역 학자분들의 논문과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된 거고요. 워낙에 이 전쟁사를 길게 다룬 이유는 이 월미도 미군 폭격과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인천 지역의 전쟁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의 첫 침략이 병인양요부터 이렇게 쭉 훑어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도 좀 내용도 좀 범위가 넓다. 이렇게 아마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정말 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작가님 소개를 보면 역사 전공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학을 전공하셨던데 출판사에서 역사책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역사 공부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뭐 출판사에서 역사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냥 그 팀에서 역사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신 팀장님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 일을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고요. 예, 그런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이전보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정보들, 특히 우리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왜곡된 정보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건전하고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갖도록 지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요즘은 유튜브나 영상 매체에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역사 만화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자극적이고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나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의 특성상 복잡한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있을 만한 부분들을 과장해서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그다음에 적과 나가 굉장히 잘 구분되게 그렇게 단순 명쾌하게 내용을 구성하게 돼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르고 중요한 사실과 좀 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승리가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때 피해를 받고 쫓겨나는 게 굉장히 절박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주류 특히 이제 국가나 정부 교육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곳의 교과서에 인식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보고 현장에 좀 자주 나가 보시라. 이게 인천에도 특히 근현대사 관련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인천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에 가까운 박물관이나 가까운 역사 유적지 같은 데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거, 특히 또 월미도에 한번 와보시는 거, 그런 게 아이들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의 책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은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0 미추홀북 성인 분야 도서로 선정된 지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를 지으신 강변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에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또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